강원도의 현황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3월 8일 유엔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공식 지정한 기념일인 여성의 날입니다. 코로나19 시국 가운데서도 도내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마련되기도 했는데요. 예전에 비해 여성 인권이 신장됐다고는 하지만 그 여성계에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많이 남아있음을 알려졌죠. 오늘 헬로 이슈토크 시간에는 원주 여성민우회 엄영숙 대표 모시고 세계 여성의 날과 더불어 원주 여성민우회의 활동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엄영숙 원주 여성민우회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앞서 소개해드렸던 3월 8일 바로 이제 세계 여성의 날인데요. 이 날이 좀 어떤 날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여성의 지위를 향상하는 날로 38 세계 여성의 날 이렇게 해서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1908년도 3월 8일에 미국의 노동자들이 광장에 모여서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또한 그 전에 한 공장에서 심각하게 화재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추모하고 기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빵과 장미꽃을 달라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빵은 남성과 같이 일을 하면서도 임금의 차이가 높다 보니 생존권을 의미를 하고요. 네. 장미꽃은 선거권과 그리고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조차 허락이 되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참정권을 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5년도에 유엔에서는 이것을 공식적인 그 세계 여성의 해로 선정을 했고 그 후에 2년 뒤에 3월 8일이라고 특정을 해서 그날 아예 그 공식화하면서 모든 세계 여성들이 그날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또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2018년도에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해서 3월 8일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을 해서 저희를 비롯해서 많은 단체들이 3월 8일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살짝 우리나라 늦긴 했네요. 2000년대 들어서 지정을 했으니. 근데 올해 이제 편견을 깨라라는 문구가 이제 세계 여성의 날 올해 테마라고 들었는데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제가 사회자님께 질문을 던져도 되나요? 네네네. 편견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고정관념. 그렇죠. 그리고 좀 구태. 네. 이런 그렇죠. 생각이죠. 편견은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네네. 감정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편견은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편견과 고정관념. 그래서 그 편견이 깨지지 않으면 결국 이 평등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 편견과 고정관념은 사실 이거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결국 혐오와 차별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혐오와 차별을 만들어내면 결국 그것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떨어뜨리게 되고 이 낮은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서 또 다른 편견과 고정관념을 확산하거나 확대시키는 그런 현상이 악순환의 고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편견을 깨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계속 암흑 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네. 만큼 이 편견을 깨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편견을 깨라.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지난 주말에 이제 전국적인 행사에 이어서 원주 여성민우회에서도 관련된 행사를 진행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행사일까요? 제가 이제 작년에 대표가 되면서 처음으로 했던 행사가 38 세계 여성의 날 행사였어요. 그래서 네.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거든요. 네, 그때 많은 단체들이 함께 했는데 올해도 역시나 그 단체분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함께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7개의 단체가 함께 문화의 거리에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때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각 단체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달하는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문제점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참여하신 단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들이다 보니까 아직 모르고 찾아가지 못해서 혜택을 못 보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 단체를 홍보하는 것도 잊지 않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 그 민우회에서는 장미꽃 아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셨죠? 참정권과 맞습니다. 참정권을 갖고 있는 장미꽃을 시민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힘들게 살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참정권의 의미 있는 장미꽃을 전달하면서 참정권의 의미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소소한 일상에서 꽃다발을 받으면 더 좋겠지만 네네. 장미 한 송이씩 전달해 드리면서 그 시민들과 그리고 또 상인분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또
올해 여성의 날이 뭐 매년 여성의 날이 이제 3월 8일. 올해는 또 대통령 선거 전날이기 때문에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최근에 여성 인권 신장했다고는 하지만 이제 사실 여성계에서도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최근 좀 주목할 만한 현안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런 질문들을 네. 받으면 저희는 이제 이렇게 몇 분 갖고는 얘기를 못 하죠. 그렇죠. 저희 이제 막 예. 몇 시간씩 얘기를 사실은. 해도 예. 부족하니까. 근데 뭐 그중에서도 꼭 집어서 얘기를 하자라면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38 여성대회 때 그 임금 격차 네.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임금 격차는 뭐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건 일부 아주 네. 극소수고 굉장히 아직도 임금 그렇죠. 격차가 심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육아휴직, 뭐 네. 양육에 대한 문제,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문제가 전혀 해결되고 있지 않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양육을 도맡아야 하는 아직도 이 편견, 여성들이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일도 해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 그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성 혐오, 남성 혐오 이런 것들이 다시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짧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또 우려되는 게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금 발발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여성들의 인권이 좀 더욱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여성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제 여성의 입장으로만 보면 그 지난 이틀 동안 80명이 넘는 아이들이 네, 출생을 했어요. 네, 그렇게 보면은 여성의 문제가 굉장히 취약하죠. 왜냐하면 의료진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 그리고 장소도 그렇고 그 속에서 생명을 담보로 아이를 출산을 하는 네. 거잖아요. 물론 아기의 생명도 굉장히 위험하게 노출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여성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전쟁을 통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지금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기는 이 지점에서 이렇게 굉장히 좀 지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성들이 이 상황에서도 총칼을 들고 전쟁터로 나간다라는 거.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또 그 나름의 방식대로 화염병을 만들어서 네. 그들에게 전달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전쟁에서는 여성들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우크라이나 시민들, 이 네. 국민들의 그 인권이 굉장히 짓밟히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굉장히 주목을 하고 빨리 안정화를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원주 여성민우회에서는 여성 인권과 더불어서 이제 성폭력 문제 다양한 좀 활동도 해왔는데 좀 원주 여성민우회 역할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는 지역 사회에서 이제 이슈가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피해자분들과 함께 이슈를 원하면 같이 이슈를 하고 있습니다. 성명서를 낸다거나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타 지역에서 그 낙인 효과 때문에 상담을 못 가는 경우 피해자분들이 계셔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오세요. 가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전문적으로 그것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전문 기관과 연계를 하는 역할 그리고 그들이 잘 지원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역할들을 하고요.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이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특히나 뭐 요즘에 그 N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네. 디지털 성범죄가 굉장히 극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여성민우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교육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폭력 그리고 그냥 일반 성폭력 등등 여러 가지 교육들을 참여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예방 효과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같이 생각해보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개발을 저희가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곳곳에 손이 안 닿는 곳에는 저희들이 캠페인을 통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역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인식의 변화를 저희가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영화라는 매체가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가잖아요. 네네. 그리고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성 영화제라는 걸 해마다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제를 통해서 그 선정된 영화들로 통해 이런 여성 문제를 같이 의제를 발굴하거나 그리고 공론화해서 이것들이 정책과 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올해 또 도내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좀 맡아서 진행하게 됐다고 들었어요. 먼저 올해 이제 강원도 폭력 예방 교육 기관에 선정됐다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사실은 요거를 공모를 이제 주변에서 해봐라. 지금 네. 이제 민우회 활동하고도 부합이 되는 것 같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제가 이제 대표가 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걸 과연 해야 되는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했는데 사실은 지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죠.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하고 있는 것도 부합이 되지만 또 결국은 폭력의 피해자들이 대부분이 90% 이상이 여성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앞장서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게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까지는 다른 기관에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올해 이제 원주 여성민우회에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관련해서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을 좀 대상으로 어떤 교육이 진행될까요? 의무교육 대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강원도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교육의 손길이 뻗치지 않는 곳, 그리고 뭐 이동권이 잘 보장되지 않는 곳에 계신 분들을 찾아가서 저희가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폭력, 뭐 사대폭력이라고도 하죠. 뭐 요즘에 사대폭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협소하다는 표현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성매매도 있을 거고, 성희롱도 있을 거고, 성추행, 성폭행, 뭐 디지털 성폭력 등등, 뭐 데이트 폭력 등등 온갖 일어나는 폭력들에 대한 주제들을 저희가 다루고 있고요. 이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강사분들을 저희가 이제 이 서울 전체하고 이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좋은 분들로 엄선해서 찾아가는 교육이 진행되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폭력. 사실 뭐 약자들에게 행해지는 이 폭력이라는 거 그거를 가해를 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길 포기한 거죠. 그냥 짐승들하고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게 예. 말하면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인권일도 얘기할 수 있으나 사실 저도 여성 단체 입장에서는 정말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 법적인 체계들이 너무 가해자 입장이 아닌가 개정이 네. 되고 뭐 발전한다 네. 그랬지만 저는 사실 그런 불만들이 많은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공감하시는 분이 계시다니까. 저도 전에 한 10년 전이죠. 그때 경찰에서 이제 사건 자료를 받으면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는 특정할 수 있게끔 뭐 무슨 장애를 가진 뭐 몇 세 A야. 근데 피의자는 그냥 특정할 수 없게 김모 씨. A군, 뭐 그쵸. 성씨도 안 나와요. 네네. 맞아요. 그렇게 나오는 것도 그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번 저도 그분하고 원성을 높여서 싸우긴 했었는데 예, 그런 거는 좀 많이 그래도 요즘 많이 개선되는 것 같긴 네, 합니다. 네, 네. 예. 자, 계속해서 이제 2022년 올해 이제 여성 커뮤니티 센터 활성화 프로그램이 원주시 기금 공모 사업에 좀 선정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여성 커뮤니티 센터가 작년에 개소를 했죠. 네. 작년에 개소를 하고 그 지역을 이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게 되면은 밤낮에 이제 그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분위기에 대한. 예.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사실은 6.25 전쟁이 끝난 후에 어느 독지가가 희망을 갖고 살아보자라고 해서 한 30여 가구를 구성을 했고 네. 그들이 이제 희망을 갖고 살아보자는 의미에서 희망촌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옛 이름이고 지금은 희망보다는 좀 절망이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주시에서 그쪽을 지역을 이제 새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공원도 네. 뭐 조성을 하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공간, 생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 22년도에. 그래서 그쪽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사업을 공모를 하셨는데 저희 민우에서는 이 사업에 이제 부합되는 내용들로 그곳을 좀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것도 좋지만 그곳에서 산업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여성들이 있잖아요. 네. 상당수가. 그러다 보니까 그 여성들이 만약에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내몰리게 된다면 그분들이 당장 갈 곳이 없잖아요. 먹고 살 생계가 생존권이 달린 건데.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저희는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다가가기 위해서 그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그곳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구체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이미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서 저희들도 조금이나마 힘이 보탤 수 있도록 이번에 사업에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난해 도내 지자체들 중에 처음으로 지금 원주에서는 이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좀 만들어졌는데요. 네네. 이와 관련해 좀 여성 민우의 그 역할도 좀 컸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어깨가 감사합니다. 작년에 일단은 이수근 시의원님께서 발의를 이제 다른 의원님들하고 함께 발의를 하셨는데요. 이제 초안을 만들어 주시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저희와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현장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교육들을 한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현장에 정말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고, 그것들을 반영해서 이런 조례가 빨리 만들어져야겠다라는 또 생각을 굳게 하고 계셨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그때 도움을 좀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좀 내세울 만한 거는 이대 간담회를 통해서 사실 성적 수치심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 사회자님은? 제가 자꾸 질문을 던지네요. 좀 막연한데요. 그렇죠. 수치심하면 왠지 네. 피해자가 가져야 되는 부끄러움, 내 잘못 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네네. 근데 성 피해자는 사실 부끄럽거나 본인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그들에게 잘못을 전가하기 위해 네.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자. 이거는 네. 불쾌한 일을 내가 겪은 것이지 부끄러운 일을 겪은 게 아니다. 이 수치심은 가해자에게 돌려주고 불쾌감으로 수치심을 바꾸자. 해서 이것이 처음에는 이제 바로 반영은 안 됐으나 이제 몇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좀 이해를 해주셨고 수용을 해주셔서 전국 아마 최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사용한 조례는. 그래서 그런 이제 성과가 있었고 또 이걸로 통해서 지역에 관계된 분들하고 또 이렇게 포럼을 여셨어요. 그래서 네. 그때 저희가 그 조사한 자료를 저희가 매체 실태 그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발표를 하고 많은 분들에게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지역 사회가 좀 더 건강하도록 예,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거는 좀 저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아요. 예, 그 좀 시간 관계가 좀 몇 개를 넘어가 보는데요. 자, 올해 여성의 날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선거 전날이에요. 네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에게 좀 먼저 전달하고 싶은 여성계의 목소리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젠더 감수성을 일단 정치하시는 분들이 젠더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이것이 일단 기본이 되는 분들이 사실은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도 그렇게 감수성을 향상해 주시고 그런 분들로 등용을 해서 이 국가를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젠더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 여성에게 국한돼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학교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사례를 들어보면 이 탈의실을 만들었는데 여성 탈의실은 있고 여학생, 남학생 탈의실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건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몸이나 소중한 것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 발휘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과 제도를 만들 때 좀 감수성이 발휘된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차이는 있으되 차별은 없는 네. 그런 것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여성 민우회, 원주 여성 민우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아니 저희가 여성민우회가 어떤 일들을 하냐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그 이슈가 있으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겁니다. 그리고 저희 회원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그만큼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주시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언제 어디서나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평등한 도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좀 사실 갈등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좀 페미니즘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 좀 많이 있는데 이런 것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저는 이 페미니즘을 거부하고 페미니스트를 싫어하는 문제는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제가 여기에 이런 활동을 하기 이전에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어떤 강사분이 말씀하실 때 제가 이제 반발을 하면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바로 나오는 대답이 아들만 있으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분도 저는 감수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여성, 남성 이렇게 편을 갈라서 얘기를 하니까 네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학생들한테 이제 강의를 가보면 학생들이 처음에 성평등 강사 누굽니다라고 소개를 하면 학생들이 질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질문이냐 이랬더니 성평등 강사는 왜 남자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남자를 찾느냐 이랬더니 모든 분들이 오면 다 우리 보고 잘못했다고 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뭐 백넷이라든가 이런 페미니즘을 거부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여성들은 그것과 또 맞물려서 대응을 하려고 하다 보니 사실은 맞잖아요. 옛날 정책들은 남성 위주의 정책이었고 네. 남성 위주의 사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거를 개선하는 점에서 이 중간에서 충돌 지점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저는 인식의 변화가 시급하게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네. 가장 필요한 건데 가장 어려운 네, 또 맞습니다. 숙제이기도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먼저 여성 민우회 엄영숙 대표와 함께 헬로 이슈토크 진행해봤습니다.
여기서 모두 시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Well, I shook hands with the devil down on the south side, and he bought us both a drink. With a pad and a pencil sat by his side, I said, tell me what you think. I've been looking for my savior, looking for my truth. I even asked my shrink, he brought me down to his level. Said, son, you're not special, you won't find him where you think. You won't find him down on Sunset, or at a party in the hills, at the bottom of the bottle, or when you're tripping on some pills.